안녕하세요. 점술가 지안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 자점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드림 클래스를 등록한 타로를 처음 접한 우리 수강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나 스레드를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타로 마스터들, 타로 상담가들은 자점을 못 본다고 하는데 그게 진짠가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적어놓은 글들을 본 적이 많은데, 자점을 못 본다라는 것은 결국 실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내담자들 거는 다 잘 봐주는데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고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내담자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는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담자의 고민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 앞에서 객관화가 안 돼서 자점을 못 봐,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담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피부 관리를 받으러 관리샵에 갔어요. 근데 관리사의 피부가 좀 별론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사한테 돈 주고 나의 피부를 맡기고 싶나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PT를 등록하러 갔어. 그런데 나의 담당 PT쌤의 몸이 좋지가 않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본 경험도 없고 식단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돈을 내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 아닐 거라는 말이죠. 연애를 잘하는 상담가가 연애 상담도 잘 해줄 거고, 돈을 벌어본 상담가가 금전에 관련한 상담도 잘 해줄 거예요. 물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제 앞으로 연애운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완즈 4번 카드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 완즈 4번 카드를 보고 타로 카드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연애 가능합니다 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내담자들이 나한테 온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순히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것만 궁금해서 돈을 내고 왔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연애운을 묻는 이유는 연애를 좀 진득하게 잘 하고 싶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을 주면서 오랜 연애를 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담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우리 내담자가 연애에 늘 실패를 했던 내담자라고 하면 왜 연애에 실패를 늘 해왔는지, 내담자한테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연애를 잘 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애 상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내담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져요. 그래서 내담자가 지금 연애에 있어서 반복되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주는 게 상담이잖아요. 이런 상담을 하려면 상담가가 자신한테도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그것을 해결한 후의 결과도 경험을 해봤어야지만 우리 내담자한테도 그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상담의 영역인 것이지 자점이라는 거는 그래도 잘 맞춰야 되지 않나요? 전 잘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신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본 상담가들, 지금도 늘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담가들은 기본적으로 점을 그냥 잘 봅니다. 점을 잘 보는 상담가들은 카드 공부를 많이 한 상담가들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상담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늘 잘 해결하는 상담가들은 내담자의 문제도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잘 맞추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점을 못 본다는 거는 실력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력이 없다라는 건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상담가와 내담자의 상태가 같다는 거를 의미해요. 자, 상태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상담가가 내담자보다 높은 그레이드가 되어야지 내담자를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직장만 평생 다닌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딩이 중학생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 사회생활을 엄청 많이 해본 사회생활 선배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인스타나 스레드를 보면 내담자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올리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런 진상 내담자가 있다 하면서 내담자의 실명도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서 이런 내담자가 있다 하면서 이제 싸운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상담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 내담자와 싸우는 이유는 감정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내담자가 상담가한테 감정적으로 했을 때 상담가도 순간 욱하니까 함께 싸워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담가로서 내담자가 왜 이렇게 감정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못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시간만큼은 내담자를 100% 사람으로서 이해를 한다라는 마인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내담자가 조금 감정적으로 나오면 근데 왜 지금 저한테 화를 내세요? 라든지 좀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맞대응을 하면서 그럼 딴 데 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감정 싸움이 돼버린다는 거는 내담자와 상태가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5살짜리한테 화가 나지 않잖아요. 5살짜리가 우리한테 못생겼어, 바보야, 뭐 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화가 나지 않잖아요. 마냥 귀여워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5살한테 들었는데 5살한테 화가 난다? 그거는 내가 5살하고 수준이 똑같다, 생각하는 게 똑같다, 나도 5살과 다를 게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내담자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어떤 패턴을 보기만 해도 지금 이 사람이 많이 감정적이구나, 많이 화가 나 있구나, 많이 한이 맺혔구나, 많이 불안하구나,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나와의 상담이 어떻게 하면 이 내담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타로 마스터, 타로 상담가가 자점을 못 본다라는 것은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